어머니 화장품보다 이게 더 나아요. 많이 많이 바르세요. 어머 벌써 이뻐지셨네요. 날카로운 파열음이 어머니 서울 화장품보다 강남의 이게 더 한 고급 나아요. 아파트 많이 거실을 바르세요. 어머 갈랐습니다. 벌써 이뻐지셨. 어머니 바닥이 광이 나오지 않으면 저 가만 안 있을 거예요. 낭뜨기 시즌은 널뜨기. 어머니 바닥이 광이 나오지 않으면 저 가만 안 있. 최고급 청자 접시가 산산조각이 났고 그 위로 윤기가 흐르던 갈비찜과 잡채가 흉물스럽게 널브러졌습니다. 최고급 청자 접시가 산산조각이 났고 그 위로 윤기가 흐르던 갈비찜과 잡채가 흉물스럽게 널브러졌습니다. 붉은 와인이 하얀 대리석 바닥을 타고 핏물처럼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그 기괴한 풍경의 한가운데 오늘 칠순을 맞은 시어머니 영순이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곱게 차려입은 비단 한복은 음식물로 얼룩져 있었고 머리는 산발이 된 채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그 앞 소파에는 며느리 지수가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손에 와인 잔을 들고 바닥에 엎드려 벌벌 떨고 있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우아하게 포도를 씹고 있었지요. 이날만큼은 7년 동안 시어머니와 살던 착하고 순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죽도록 앓던 며느리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더니 이렇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지수의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어머니, 왜 안 드세요? 바닥에 떨어진 게 더 맛있잖아요. 평소에 그러셨잖아요. 음식 버리면 천벌 받는다고. 너 왜 이러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람 살려. 누구 없어요. 소리 질러도 소용없어요. 경비실 호출기, 제가 아까 선 끌어놨거든요. 그리고 어머니 휴대폰은 지수는 식탁 위에 놓인 국그릇을 가리켰습니다. 영순의 최신형 스마트폰이 펄펄 끓는 미역국 속에 퐁당 빠져 있었지요. 지수는 젓가락으로 휴대폰을 쿡쿡 찔렀습니다. 휴대폰도 배고픈가 봐요. 미역국을 아주 잘 먹네. 영수는 바들바들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치매도 아니고 정신병력도 없던 며느리가 칠순 잔칫날 시어머니에게 이런 폐륜을 저지르다니요. 지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가위를 들고 나왔어요. 서거, 서거. 가위날이 부딪히는 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지수는 영순의 한복 치마폭을 잡고 거침없이 가위질을 해댔습니다. 비단이 찢어지는 소리가 비명처럼 들렸어요. 가만히 계세요. 어머니, 옷이 너무 촌스러워서요. 제가 리폼 좀 해드릴게요. 오후 5시 남편의 귀가와 충격. 그 시각 남편 민호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어머니를 위한 꽃바구니가 들려 있었지요.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진동하는 음식 썩은 내와 난장판이 된 거실 풍경의 민호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와인과 국물을 뒤집어 쓴 어머니가 찢어진 옷을 입고 엎드려 있고 그 앞에서 아내가 가위를 들고 웃고 있었으니까요. 야, 민호는 구두도 벗지 않고 뛰어들었습니다. 지수의 손목을 낚아채 가위를 빼앗아 던져버리고는 거칠게 밀쳤습니다. 지수는 힘없이 벽에 부딪혔지만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민호는 쓰러진 어머니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정신 차려봐.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영순, 민호야. 흑흑, 나 죽는다. 네 마누라가 나 죽이려고 작정했다. 내 칠순날에 케밥을 주고 와인을 붓고. 케밥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민호는 식탁 위를 보았습니다. 찌그러진 양푼에 담긴 누가 봐도 먹다 남은 잔반, 찌꺼기들. 민호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지수에게 달려가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날카로운 소리가 났지만 지수는 고개만 쓱 돌릴 뿐 여전히 입가에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너 돌았어. 미치려면 곱게 미치지.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이야. 7년 동안 너 친딸처럼 아껴주신 분한테 이게 할 짓이야. 친딸, 푹. 웃어. 지금 웃음이 나와. 당장 무릎 꿇고 빌어. 안 그러면 당장 정신병원에 쳐넣어버릴 텐가. 지수는 터진 입술을 손등으로 닦아내더니 민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어머니가 그러시더라. 여자가 맞을 짓을 했으면 맞아야 한다고. 근데 지금 당신이 나 때린 거
그거 나중에 후회 안 하겠어. 뭐, 후회는 네가 하게 될 거야. 내일 당장 이혼 소송 걸 테니까 법원에서 보자고. 그래. 법원 좋지. 근데 가기 전에 이 난장판 좀 치우지 그래? 당신 친딸 같은 며느리가 한 짓인데 소문나면 당신 체면 국이잖아. 지수는 민호를 지나쳐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호는 엉망이 된 어머니를 달래 소파에 앉히고는 씩씩거리며 안방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문을 쾅 잠갔지요. 지수는 화장대 앞에 앉아 얼굴에 묻은 와인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지수의 어깨를 잡아 돌려 세웠습니다. 이지수, 나 봐. 나 보라고!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귀 따갑게. 지금 소리 안 지르게 생겼어. 당신 도대체 왜 그래? 7년 동안 안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러냐고. 무슨 일 있었어? 엄마가 뭐 실수하셨어? 아니면 돈 필요해? 처가에 무슨 일 있어? 민호는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평소에 아내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조곤조곤 설명하고 오해가 있으면 풀려고 노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여자는 벽 같았습니다. 민호 씨, 당신은 참 한결같네. 이유가 꼭 있어야 해. 갑자기 난데없이 왜 그러느냐고. 야,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집만큼 며느리한테 잘해주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 엄마가 너한테 싫은 소리 한 번을 해. 살림을 하라 그래. 7년 동안 너 친딸처럼 아껴주셨잖아. 너도 알잖아. 민호를 빤히 쳐다보며 친딸. 그래, 친딸처럼 대하셨지. 너무 친딸 같아서 문제였지. 지수는 묘한 말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빙빙 돌려 말하지 말고 똑바로 말해. 이유가 뭐냐고. 궁금해? 그럼 나가서 네 엄마한테 물어봐. 어머니, 며느리가 왜 저럴까요? 하고. 아마 대답 못 하실걸? 아니면 거짓말을 하시거나 뭐? 지 마누라를 주먹으로 친 새끼가 빨리 사과 안 해. 미안하다. 비켜. 나 피곤해. 거실 시어머니의 거짓말과 남편의 의심. 지수는 욕실로 들어가 버렸고 민호는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보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누워있던 영순이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이 퉁퉁 부은 영순은 아들의 소매를 잡고 애처롭게 물었습니다. 민호야, 제가 뭘 하더냐? 내가 뭘 잘못했대? 내가 죽을 죄를 지었으면 말을 해달라고 해라. 늙은 게 죄면 그냥 내가 나가 죽으면 되는 거 아니냐? 엄마, 그런 말 마요. 엄마가 무슨 죄가 있어? 아니야. 제가 저러는 건 분명 이유가 있을 게다. 제가 나한테 밥그릇에 개밥을 줄 만큼 내가 미운 게지. 영수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민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내 지수는 방금 전 안방에서 어머니한테 물어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서 이렇게 서럽게 우는 어머니를 보니 그건 그저 지수가 자신의 미친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내뱉은 헛소리 같았습니다. 엄마가 뭘 알겠어. 평생 가족만 보고 사신 분인데. 지수가 그러더라고요. 엄마한테 물어보라고. 엄마가 이유를 알 거라고. 내가? 아이고, 억울해라. 내가 뭘 안다는 거냐? 혹시 내가 잔소리 좀 했다고 저러는 거냐? 살림 좀 깨끗이 하라고 한 게 그게 죽을 죄냐? 영수는 펄쩍 뛰며 억울해했습니다. 솔직히 엄마가 잔소린 좀 하죠. 며느리한테. 그런데 잔소리밖에 더해? 나머진 완벽하잖아. 그게 잔소리야? 다지 잘 되라고 하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소리지. 그러더니 은밀한 목소리로 아들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정말 모르겠다. 제가 갑자기 귀신이 쓰인 게 아니라면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행패를 부리고 나한테 뒤집어 씌우니? 혹시 제 밖에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 무슨 일이요? 요즘 뉴스 보면 그런 거 많더라. 여자들이 바람나거나 빚지면 이혼하려고 일부러 시댁 식구들한테 폐악질 부린다고. 안 그러면 멀쩡하던 애가 하루아침에 저럴 수가 없지 않니? 어머니의 말을 듣는 순간 민호의 머릿속에 섬광 같은 의심이 스쳤습니다. 불륜, 도박, 비,
지수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논리였습니다. 안방에서 어머니 핑계를 대던 지수의 태도는 자신의 과오를 숨기기 위한 연막작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사람 눈빛이 저렇게 변할 수가 없어. 무섭다, 민호야. 제 눈빛이 살기가 등등해 오늘 밤에 나 해코지라도 하면 어쩌냐?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엄마 말대로 뒷조사 한번 해볼게요. 만약 딴 마음 품고 쇼하는 거면 제가 가만 안 둬요. 폭풍 같은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민호는 부엌으로 나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수가 세상 평온한 얼굴로 식탁에 앉아 토스트를 먹고 있었거든요. 어제 시어머니에게 개밥을 주던 그 광기 어린 여자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민호는 그 이질적인 모습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당신, 지금 밥이 넘어가? 왜? 밥 먹는 것도 허락받아야 해? 당신도 앉아. 됐어. 민호는 식탁 맞은편에 앉아 지수를 살폈습니다. 밤새 고민한 끝에 불륜 말고 또 다른 가능성을 하나 떠올렸거든요. 바로 아이였습니다. 7년 동안 아이가 없는 것이 아내에게 큰 스트레스였을 테니까요. 민호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곰곰이 생각해봤어. 당신이 갑자기 왜 이러는지. 혹시 우리 사이에 아이가 없어서 그래? 또 먹던 손을 멈추고 솔직히 말해봐. 애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우울증 온 거지. 그래서 엄마한테 공격적으로 터진 거고. 그래서 그래서 말인데, 우리 병원 다시 가보자. 요즘 의학 기술 좋아졌대. 시험관 시술 다시 시작해. 돈은 내가 얼마든지 댈게. 몸에 좋은 보약도 최고급으로 지어줄게. 애 생기면 당신 마음도 안정될 거야. 민호는 자신이 꽤 괜찮은 해결책을 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잼 바르던 나이프를 접시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은 참 심플해서 좋겠어. 뭐, 당신이 원하는 게 그거 아니었어? 착각하지 마. 나 당신이랑 애 가질 생각 없어. 내 뱃속에 당신 같은 인간의 핏줄이 들어선다는 상상만 해도 구역질 나니까. 뭐라? 야, 이지수. 출근 안 해? 늦었잖아. 돈 벌어와야지. 그래야 나중에 위자료라도 주지. 지수는 빵을 싱크대에 쳐박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호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 문제가 아니라고. 그럼 진짜 어머니 말대로 남자가 생긴 건가? 민호의 의심은 이제 확신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는 급히 집을 나서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실장. 나야. 사람 좀 붙여야겠다. 대상은 내 와이프. 오늘부터 24시간 미행 붙여. 누구 만나는지 분 단위로 보고해. 낮 집안의 2차전, 지옥의 걸레질. 민호가 출근하고 집안에는 무거운 정막이 흘렀습니다. 안방에 숨어 있던 영수는 한참 뒤에야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거실은 조용했고 지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부엌으로 물을 마시러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나오셨어요? 영수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지수가 소파 뒤에서 불쑥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고무장갑을 끼고 손에는 젖은 걸레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너 왜 인기척도 없이. 어머니, 식사하셔야죠. 근데 그 전에 운동 좀 하셔야겠어요. 당뇨에는 공복 운동이 필수라면서요? 운동? 나 허리 아파서 못한다. 밥이나 다오. 젖은 걸레를 영순의 발 앞에 툭 던지며 누가 서서 하래요? 엎드려서 하세요. 뭐라? 거실 바닥, 안방 바닥 싹 다 손걸레질 하세요. 무릎 꿇고 꼼꼼하게 반짝반짝 광나게. 영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칠순 노인에게, 그것도 허리가 아픈 시어머니에게 무릎 꿇고 걸레질을 하라니요. 이건 명백한 학대였습니다. 너 미쳤구나. 진짜 돌았어? 시어머니한테 무릎 꿇고 걸레질을 시켜. 내가 며느리냐? 사람이야. 안 하세요? 그럼 오늘 밥 없어요.
정수기 물도 끊을 거예요. 민호 씨한테 전화해 볼까요? 어머니가 운동 거부하고 며느리한테 욕설 퍼부어서 제가 너무 무섭다고? 천하의 몹쓸 이연. 하나, 둘, 지수가 휴대폰을 꺼내 들자 영수는 파들파들 떨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해서 또 무슨 거짓말을 할지 겁이 났던 겁니다. 영수는 치욕스러움에 눈물을 흘리며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그 모습을 구경했습니다. 마치 서커스단의 동물을 조련하는 것처럼 그녀의 눈에는 일말의 감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기 구석, 먼지 그대로잖아요. 다시 깨끗해질 때까지. 영수는 엉엉 울며 다시 구석으로 기어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도대체 지수는 왜 저러는 걸까요? 단순히 성격이 파탄나서 아니면 정말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거실에는 칠순 노인의 억울한 통곡 소리만 가득 찼습니다. 남편의 오해. 오후 4시 서초동 법률사무소. 민호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김 실장이 보내온 사진들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지수는 낯선 동네의 허름한 건물로 들어가고 있었지요. 간판도 없는 낡은 건물. 그리고 잠시 후 지수가 그곳에서 어떤 노인과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민호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민호, 김 실장. 여기가 어디야? 경동시장 근처 구석진 곳에 있는 건강원. 아니, 점집 같기도 하고 모호한 곳입니다. 사모님이 거기서 1시간 정도 머물다 나오셨습니다. 민호 점집, 아니면 불법 시술소? 민호의 머릿속 시나리오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멀쩡하던 아내가 갑자기 미친 짓을 한다. 그리고 몰래 허름한 곳을 드나든다. 민호는 사이비 종교 혹은 불법 약물을 의심했습니다. 아니면 어머니 말대로 누군가에게 사주를 받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요. 민호, 계속 감시해. 그리고 저 노인네가 뭐 하는 인간인지도 알아내고 분명 저기서 뭔가 받아왔을 거야. 약이든 부적이든. 민호는 사진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아내가 미쳐 날뛰는 이유가 저 수상한 노인 때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녁 공포의 식탁 검은 사발. 퇴근 후 민호가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공기 중에는 한약 냄새 비슷한 비릿하고 씁쓸한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지요. 민호는 코를 막으며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소파에는 영순이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낮 동안의 강제 걸레질 탓인지 무릎을 계속 주무르며 신음하고 있었지요. 엄마,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영순, 민호야. 나 다리가 끊어질 것 같다. 전현이 나한테 걸레질을 시켰어. 하루 종일 물 한 모금 못 마셨다. 뭐라고요? 민호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지수가 쟁반을 들고 나왔습니다. 쟁반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검은 사발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냄새의 진원지였지요. 지수는 상냥하게 웃으며 영순의 앞에 사발을 내려놓았습니다. 오셨어요? 안 그래도 어머니 기력이 쇠하신 것 같아서 제가 보약을 좀 다렸어요. 민호, 보약. 이게 무슨 냄새야? 지수 어머니, 드세요. 몸에 아주 좋은 거예요. 제가 특별히 구해왔어요. 특별히 구해왔다. 그 말에 민호는 아까 사진 속의 허름한 건물을 떠올렸습니다. 영수는 사발에 담긴 시커먼 액체를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액체는 끈적해 보였고 색깔은 지옥처럼 검었습니다. 영순의 본능이 경고했습니다. 저건 독이다. 이거 치워라. 안 먹는다. 내가 준 걸 내가 어떻게 믿고 먹냐. 또 어머니, 며느리 정성을 무시하면 벌 받아요. 비싼 돈 주고 지어온 건데 냄새는 좀 역해도 한 번에 쭉 들이켜면 속이 뻥 뚫릴 거예요. 아주 쑥 내려간다니까요. 쑥 내려간다. 지수의 그 말에 영수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입을 틀어막고 소파 구석으로 도망쳤습니다. 영순, 전현이 나 죽이려고 독 탔다. 농약이다. 민호야, 저거 뺏어라. 냄새가 딱 제 초제 냄새야. 민호야, 이지수. 민호는 지수의 손에 들린 사발을 쳐냈습니다. 쨍그랑
검은 사발이 바닥에 떨어지며 박살났고 시커먼 액체가 거실 바닥과 카펫을 더럽혔습니다. 독한 한약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민호는 지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아, 민호, 너 오늘 어디 갔다 왔어? 경동시장 갔었지? 거기서 그 노인네한테 뭘 받아온 거야? 엄마한테 뭘 먹이려고 한 거냐고. 지수 민호의 손을 떼어내며 뒷조사했니? 빠르네. 근데 왜 깼어? 아깝게. 그거 어머니가 진짜 좋아하실 만한 건데. 지수는 바닥에 엎질러진 검은 액체를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아까워하는 표정이었지만 눈은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쉽네요. 이거 드셨으면 7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셨을 텐데 효과가 아주 직방이라던데. 영순 저 악마 같은 년. 경찰 불러라 민호야. 제가 나 독살하려고 했다. 민호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나가라고. 민호가 현관문을 가리키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파에 털썩 앉아 리모컨을 집어들었지요. 아, 지수, 내가 왜 나가? 이 집 명예, 공동명의잖아. 나갈 거면 당신이랑 네 엄마가 나가. 난 내 집에서 쉴 거니까. 민호, 너 진짜 법대로 해보자는 거야. 지수, 그래, 해봐. 지수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의 웃음소리가 살벌한 거실을 채웠습니다. 민호는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영수는 공포에 질려 아들의 등 뒤에 숨었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검은 액체가 마치 괴물의 피처럼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밤, 시어머니의 악몽 환청. 그날 밤, 민호는 어머니를 모시고 안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문 앞에는 의자를 받쳐놓았지요. 지수가 칼이라도 들고 들어올까봐 겁이 났던 겁니다. 영수는 침대에 누워 식은땀을 흘리며 뒤척였습니다. 잠이 들라치면 악몽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꿈속에서 며느리 지수가 검은 사발을 들고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쑥 내려가요. 영순이 입을 꾹 다물자 지수가 억지로 입을 벌리고 뜨거운 쇳물을 부어 넣는 꿈이었습니다. 헉, 영수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아, 민호 엄마, 왜 그래요? 악몽 꿨어요. 영순 민호야, 쟤 쫓아내야 한다. 쟤가 무당한테 사주받은 게 틀림없어. 날 저주하고 있어. 민호, 알았어요. 내일 날 밝는 대로 변호사 공증받고 접근 금지 신청할게요. 일단 진정해요. 민호는 어머니에게 물을 먹이며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영순의 귀에는 자꾸만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에서 쿵, 쿵 하고 무언가를 찢는 소리. 그저 그 소리가 불길해서 견딜 수 없었을 뿐입니다. 다음 날 친정 식구들의 방문. 민호의 승부수. 다음 날 민호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결판을 내야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는 아침 일찍 지수의 친정, 즉 장인 장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따님이 미쳐서 시어머니를 죽이려고 합니다. 와서 데려가세요.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리고 지수의 친정 부모님이 도착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순박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위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거실에 들어선 친정 부모는 엉망이 된 집안 꼴과 붕대를 감고 누워있는 사돈 영순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 지수 아니, 사돈 어른,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지수야, 내가 이랬다는 게 사실이냐? 지수부, 김서방,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우리 지수가 폐륜이라니. 지수는 식탁에 앉아 사과를 깎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왔는데도 일어날 생각조차 하지 않았지요. 민호는 장인 장모 앞에 무릎을 꿇고 읍소했습니다. 아, 민호, 장인어른, 장모님, 죄송합니다. 지수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며칠 전부터 엄마한테 개밥을 주고 옷을 찢고 어제는 정체불명의 약을 먹여서 독살하려고 했습니다. 영순 아이고 곡소리를 내며 사돈, 딸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시어머니한테 이럽니까? 내가 무서워서 잠을 못 자요. 지수의 친정어머니는 딸에게 달려가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아, 지수 이년아, 너 미쳤어.
우리가 널 그렇게 가르쳤냐? 시집 갔으면 그 집 귀신이 되라고 했지. 귀신을 씌워서 오라고 했냐? 지수. 맞으면서도 무표정하게 엄마. 그만해. 엄마가 뭘 안다고 그래. 수부. 너 당장 사돈 어른께 빌지 못해? 안 그러면 넌 내 자식도 아니다. 민호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말이 통하네. 장인 장모가 나서서 지수를 혼내고 데려가 준다면 이혼 소송에서도 유리할 것이고 어머니의 안전도 지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깎던 사과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지수, 엄마, 아빠, 잘 오셨어요. 안 그래도 부르려고 했는데, 지수, 민호 씨, 당신 진짜 머리 나쁘네. 우리 부모님을 불렀어. 판을 이렇게 키워주면 나야 고맙지. 지수는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여행 가방 하나를 끌고 나왔습니다. 민호는 지수가 짐을 싸서 나가려는 줄 알고 내심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가방을 거실 한가운데 놓고 지퍼를 열었습니다. 가방이 열리자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옷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낡은 베넷 저고리 조각들, 찢어진 산모 수첩, 그리고 수십 개의 녹음 테이프와 진료 기록지 뭉치들이었습니다. 엄마, 내가 7년 전에 유산했을 때 엄마가 그랬지. 몸 관리 못해서 애 흘린 죄인이 무슨 낯짝으로 친정에 오냐고. 그래서 나 장례식장에서도 못 울었잖아. 그거야. 이제 똑바로 봐. 내 아이가, 엄마 손주가 왜 죽었는지, 그리고 내가 7년 동안 이 집에서 무슨 꼴을 당했는지. 지수가 산더미 같은 증거물 앞에 섰습니다.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영수는 비명을 지르며 귀를 막았습니다. 이제 곧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시간이었습니다. 녹음기에서 치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거실에 있는 모두가 숨을 죽였다. 그것은 7년 전 지수가 유산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시어머니 영순이 누군가와 통화하던 내용이었다. 아이고, 속 시원하다. 점쟁이 말이 딱 맞았네. 그 약 먹이니 쑥 내려갔잖아. 어차피 그 애 태어나봤자 우리 민호 앞길만 막을 사주였어. 며느리한테는 그냥 몸 허해서 떨어진 거라고 해. 알았지? 민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녹음기와 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영수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지수는 식탁 위에 놓인 누렇게 바랜 종이 뭉치를 민호의 가슴팍에 던졌다. 7년 전 영순이 지어왔던 한약의 처방전이었다. 거기에는 임산부에게 절대 금기시되는 약재들이 붉은 펜으로 선명하게 체크되어 있었다. 지수가 서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들었어. 7년 전 내 뱃속에 있던 우리 아기. 당신 엄마가 죽인 거야. 몸에 좋은 보약이라면서 억지로 먹인 그 약. 애 떨어지는 약이었다고. 민호는 뒷걸음질 쳤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이게 무슨 소리야. 엄마, 진짜야. 진짜 엄마가 지수한테 약 먹이고 그런 말 했어? 영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 지수의 친정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영순에게 달려들었다. 이 살인마, 내가 사람이야. 어떻게 며느리 뱃속에 있는 손주를 죽여? 내 딸을 7년 동안 병신을 만들어 놓고. 뭐 효도? 지수의 아버지가 민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자네는 뭐 했나? 내 딸이 그렇게 아프다고 할 때 자네는 도대체 뭘 했어?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영수는 머리채를 잡힌 채 바닥을 뒹굴었고 민호는 장인어른에게 뺨을 맞으며 넋이 나가 있었다. 지수는 그 난장판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7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순간이었지만 그녀의 눈은 슬펐다. 아무리 복수해도 죽은 아이는 돌아오지 않으니까. 궁지에 몰린 영순이 갑자기 친정어머니를 밀쳐내고 벌떡 일어났다. 도끼 어린 눈으로 소리를 질렀다. 그랬다. 그게 뭐? 넌 며느리 아니냐? 시어머니가 약 좀 먹이고 야단 좀 친 게 뭐 그리 대수라고 7년이나 꽁하고 있어. 민호가 경악하며 소리쳤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제정신이야? 영순이 악에 받쳐 고함을 질렀다. 야, 이지수, 너 억울하냐? 웃기지 마라. 나 시집 왔을 땐 말이다. 우리 시어머니가 나 임신했을 때 아궁이에 불 떼게 시키고 밥도 안 줬어. 만 부엌 바닥에서 떨어진 밥풀 주워 먹으면서 연명했다. 심지어 딸 낳았다고 한겨울에 찬물 끼얹어서 쫓겨났어. 영수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그녀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자신이 받은 고통에 비하면 며느리가 당한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끔찍한 대물림. 영수는 40년 동안 시어머니에게 당한 학대를 보상받기 위해 며느리를 제물로 삼았던 것이다. 나는 40년을 참았어. 똥오줌 받아내면서 죽은 듯이 살았다고. 근데 넌 고작 7년 가지고 나한테 이래? 내가 당한 거에 비하면 넌 호강한 거야. 지수가 천천히 영순에게 다가가 싸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서요? 어머니가 괴물한테 당했으니까 나도 괴물한테 당해야 한다고요? 그게 집안 법도야. 억울하면 너도 나중에 내 며느리한테 풀면 될 거 아니냐. 그 말이 결정타였다. 지수는 고개를 저으며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영순과 민호를 번갈아 보았다.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했다. 이 집구석은 썩을 대로 썩어 있었다. 어머니, 저는요, 어머니처럼 안 살아요. 40년 동안 괴물 모시다가 결국 본인도 괴물이 되셨네요. 축하드려요. 지수는 민호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민호 씨, 잘 들어. 난 이 집에서 내 7년, 내 아이 목숨값 다 받아낼 거야. 당신이 가진 재산 절반, 그리고 위자료까지 싹 다 청구할 거니까 준비해. 민호가 다급하게 지수의 팔을 잡았다. 지수야, 잠깐만. 내가 잘못했어. 엄마가 노망이 나서 그래.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게 할게. 응? 지수는 민호의 손을 벌레 털어내듯 쳐냈다. 아니, 당신은 안 변해. 당신도 공범이야. 7년 동안 내가 아프다고 울 때마다 당신이 뭐라 그랬어? 엄마가 아기가 있어서 그러겠냐고 했지. 그 방관이 나를 죽였고 우리 아이를 죽였어. 당신도 똑같은 괴물이야. 지수는 미리 싸둔 가방을 들었다. 친정 부모님이 지수의 양옆을 지켰다. 현관문을 활짝 열자 밖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집안의 썩은 공기를 밀어냈다. 지수는 멈추지 않고 걸어 나갔다. 뒤에서 영순이 전연 잡아라. 어디서 감히 라고 악을 쓰고 민호가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는 모습이 보였지만 지수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가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거울 속의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 7년 만에 처음으로 지수의 얼굴에 진짜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제야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지옥에서 탈출한 사람만이 쉴 수 있는 아주 달콤하고 서늘한 숨이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 계절이 2번 바뀌었지만 강남의 그 고급 아파트는 여전히 겨울처럼 스산했다. 거실 커튼은 굳게 닫혀 있었고 바닥에는 술병들이 나뒹굴고 있었다. 한때 잘 나가던 변호사 민호는 이제 없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7년 전 낙태 교사 사건과 가정 폭력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는 로펌에서 불명예스럽게 쫓겨났다. 평판은 바닥을 쳤고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렸다. 남은 건 텅 빈 집과 늙은 어머니뿐이었다. 식탁에 앉은 민호가 소주병을 입에 털어 넣었다. 덥수룩한 수염과 핏발 선 눈. 그는 더 이상 엘리트 효자가 아니었다. 안방문이 열리고 영순이 지팡이를 짚고 나왔다. 그녀는 칠순 잔칫날보다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민호야, 밥 좀 먹어라. 술만 마시면 속 버린다. 영순이 떨리는 손으로 콩나물국을 식탁에 올렸다. 민호는 국그릇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러다 갑자기 킥킥대며 웃기 시작했다. 밥이 넘어가? 엄마는 밥이 넘어가요? 민호야, 왜 그러니?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내 인생 다 망쳤어. 지수만 가만뒀어도, 그냥 모른 척만 했어도 나 이렇게 안 됐어. 민호가 고함을 지르며 밥상을 뒤집어 엎었다. 와장창 그릇이 깨지고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영수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아이고 민호야,
내가 미쳤구나. 그래, 나 미쳤어. 엄마가 괴물이라며 며느리한테 당하고 시어머니한테 당한 거 갚아주는 게 집안 법도라며. 민호는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갔다. 찌그러진 양푼을 꺼내왔다. 그리고 바닥에 쏟아진 콩나물 건더기와 밥알을 맨손으로 벅벅 긁어 담았다. 민호야, 하지 마라. 제발. 영순이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민호는 양푼을 영순의 발 앞에 콱 내려놓았다. 7년 전 지수가 영순에게, 그리고 6개월 전 지수가 영순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드세요. 엄마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잖아. 국물 자작하고 소화 잘 되는 거. 민호야, 나는 내 엄마다. 엄마면 자식 인생 책임져야지. 엄마가 내 마누라 쫓아냈잖아. 내 자식 죽였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책임져. 민호는 영순의 머리채를 잡고 억지로 양푼에 쳐박으려 했다. 영순은 살려달라고 빌었다. 하지만 민호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은 괴물의 눈이었다. 먹으라고. 우리 시어머니는 흙도 주워 먹었다며. 이건 쌀밥이니까 감지덕지하잖아. 영순은 울며 불며 차가운 바닥에 엎드렸다. 깨진 그릇 조각에 손이 베어 피가 났지만 아픈 줄도 몰랐다. 눈앞에 아들의 광기 어린 얼굴이 보였다. 그것은 40년 전 자신을 구박하던 시어머니의 얼굴이었고 7년 전 며느리를 구박하던 자신의 얼굴이었다. 엇보였다. 자신이 낳은 아들이 자신이 가르친 대로 괴물이 되어 자신을 잡아먹고 있었다. 영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밥알을 집어 입으로 가져갔다. 짭짤한 눈물과 비릿한 콩나물 비린내가 입안 가득 퍼졌다. 민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소주를 들이켰다. 텔레비전에서는 행복한 가족이 나오는 광고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어두컴컴한 거실, 밥을 주워 먹는 늙은 노파와 술에 취해 그녀를 감시하는 아들. 그곳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다. 완벽한 지옥이었다. 창밖으로 마른 번개가 쳤다. 번쩍이는 불빛 아래 영순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 그림자는 마치 7년 전 죽은 아이가 혹은 떠나간 며느리가 내려다보는 것처럼 서늘하게 일렁였다. 드라마 끝났어. 이제 집에 가자.